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민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고령지역인 익산 갈산동 주민들이 공원이나 운동장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중앙초등학교 운동시설 이용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로놓인 육교가 가파르고 횡단보도도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도시 최고 단계인 상위 단계를 재인증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아동 친화도시 첫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1년에 인증받은 상위 단계를 이번에 갱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갈산동은 주민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 지역입니다. 하지만 갈산동에는 공원이나 운동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대안으로 중앙초등학교 운동시설 이용을 제시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익산 갈산동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은 하루 평균 50여 명. 하지만 이 일대에 어르신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운동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갈산동 지역의 행정 업무를 하는 중앙동의 전체 인구는 3,001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132명으로 주민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고령층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높은데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익산시는 인근 중앙초등학교 학교공원 이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중앙초등학교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갈산동에서 중앙초를 가려면 육교를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교 경사가 가파르고 계단이 높아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힘들지. 못 올라가. 네,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80번, 90번 사람이 올라가려면 힘들지. 육교를 건너지 않으면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구간에는 육교를 가운데 두고 횡단보도가 양쪽 끝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이 거리는 약 400m. 도보 5분 정도의 거리지만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리입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지. 육교로 못 올라가. 우리 어른들은 못 올라가고 저 밑에가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으로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힘들어. 주민들은 공원 조성이 당장 어렵다면 중앙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교 인근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0, 90 드신 어르신께서는 더 많은 좀 걸음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간단한 몸풀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녀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주시고 여기다 쌈지공원도 꼭 설치를 해주시기를.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활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정원율 시장 임기 후로 연기됩니다. 익산시는 사업 재공모에도 민간 사업자의 신청이 없어 하반기 이후에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정원율 시장의 3선 임기가 끝난 이후인 다음 시장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업 연기는 정치권 반대 여론과 예산 삭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도가 정부의 5극 3특 성장 엔진 사업 분야로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 AI 모빌리티, 푸드 헬스테크 등 3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전북도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오는 2030년까지 새만금과 고창, 부안 해상에 3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과 육상 수상태양광 등 7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 등 완성차 중심의 소재 부품의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어 첨단 AI 모빌리티 사업의 적지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 권역별 지원 사업을 선별하고 6월까지 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을 끝낼 계획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군산을 방문해 핵심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침수 피해 예방과 도서 지역 어항 정비,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은 새만금과 연계한 서해안 발전의 전초기지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가 올해 첫 회기인 임시회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엽니다. 임시회에서는 올림픽 유치 절차의 하나인 2036 전주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을 심사합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전북 유치 결의안과 성명 건축물 철거전 위해성 관리, 유지보수 예산 국비 지원, 소량 폐성면 처리체계 구축 촉구 등의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과 결의안, 동의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김제시 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집단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 새만금 측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김제시 의회 등의 새만금 개발청 앞 집회와 성명은 새만금 신앙을 둘러싼 법적, 행정적 쟁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 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가 계획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익산시가 농생명 사업 기술 개발과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익산시는 오는 27일 원광대학교에서 특군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특구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익산시가 농생명 융합 사업화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열리는 첫 공식 행사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 수요가 가장 높은 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규제 샌드박스 활용법 등이 소개됩니다. 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이 정청래 당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준병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제안은 생뚱맞은 제안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주권정당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결격자들의 합당 지분권 요구로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원 주권 정당답게 당원들의 의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등록한 날부터 선거사무소의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 후보자 공약집 일종 발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 후원회를 두고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 친화도시 최고 단계인 상위 단계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아동 친화도시 첫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1년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에 갱신됐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재인증으로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선정된 군산시. 전국에서는 세 번째,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21년 최고 단계인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상위 단계 인증 갱신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열고 아동 친화도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군산시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만들어온 결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아동 참여기구 운영과 교육 확대, 놀이문화 영역 강화 등 아동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해 이동권과 교육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과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며 아동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의 참정권과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군산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재인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전체 예산의 12.3%인 1,800억 원을 투입해 265개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의 만 18세 미만은 3만 2천여 명. 아동 중심 정책이 결실을 맺으며 체감형 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지난해 군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2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병원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이용 환자는 2만 2,442명으로 한 달 평균 2,200여 명이 야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심야 어린이병원은 소아 청소년이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로 도내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도내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0.77% 하락했고 전세 가격은 0.49% 떨어졌습니다. 또 전월세 전환율은 7.12%로 수도권 6.3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익산과 군산 등의 공실과 공급 부담이 누적되면서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하고 월세 전환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30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3.9%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이는 1995년 소비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며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입니다. 지난해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47.7g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강추위로 인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1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서리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2건입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0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비나 눈이 내린 뒤 기온의 급강하로 노면 위 수분이 얇게 얼어붙는 현상을 말하며 통상 일반 도로보다 10배 이상 미끄럽습니다. 익산시가 시민이 필요한 복지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올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2개 사업 1,239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월 12만 원에서 24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익산시에 등록된 50여 개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정희 도의원이 군산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1000명 시민정책 자문단 운영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은 공무원의 청렴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시 청렴도가 정책의 신뢰도와 직결되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주민의 참여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해야 공무원의 청렴도가 높아지고 군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성일 하이텍의 주가가 최근 1년 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성일 하이텍의 주가는 16%대 안팎으로 오르며 연중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리사이클링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원료 조달 경로를 다변화한 글로벌 전략이 주가 상승 배경으로 꼽힙니다. 성일 하이텍은 한때 주가가 20만 원대를 오가며 2차 전지 업종의 대표 주자로 꼽혔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의붓 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도 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준유사 강간, 무고 혐의로 교주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의붓 딸인 C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읍의 한 요소수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22일 오후 9시 59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요소수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여권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외국인 유학생이 새내기 경찰관의 도움으로 가방을 되찾은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5시쯤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이 버스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다음 날 오전 8시쯤 되찾아줬습니다. 당시 유학생인 라만 씨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데다 버스 회사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아중지구대 김재록 순경이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순경은 직접 버스 조합과 회사 등에 전화해 수소문한 끝에 등록금 마감을 10시간 앞두고 겨우 가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농진원이 농식품 분야 창업 육성기관을 모집합니다. 농진원에 따르면 이번 모집기관은 모두 4곳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각각 정부 지원금 2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농식품 분야 유명 초기 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누리집 또는 농식품 창업 정보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호원대가 지역 축제와 명소를 음악 콘텐츠로 풀어낸 신곡을 공개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호원대 라이즈 사업단은 오늘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한 청년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한 신곡 초원사진관을 정식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원은 지난해 12월에 발매된 러브원의 싱글 시간을 건너서에 이은 2번째 성과입니다. 신곡 초원사진관에는 김기원 음악감독과 4인조 걸그룹 러브원이 참여했습니다. 군산 학생교육문화관이 올해부터 전자잡지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군산 학생교육문화관은 올해부터 변화하는 독서 환경과 디지털 시대 흐름에 발맞춘 온라인 정기간행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지잡지 서비스는 시사, 경제, 문화, 라이프스타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자잡지를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광대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생 고용 서비스 발굴과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했습니다. 원광대는 졸업생과 지역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원광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맞춤형 건강관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보건소에서 2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성인 비만 적정 체중 관리 교실과 시니어 체력 증진 교실을 진행하며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익산시 보건소 건강증진실 063-859-4913으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인피제일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교회는 2023년부터 매년 성도들이 성금을 모아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도내 일부 지역엔 아침에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1도입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한낮 기온은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